반팔 한 장이 이번 2016년 7월 20일 당신의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지금 옷장에 어떤 색 반팔이 걸려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무심거에 입은 그 반팔의 색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금전운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옷은 그냥 시원하면 되지, 색깔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압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이번 2026년 7월 20일에 유독 돈이 손에서 빠져나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풍수에서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색은 기운입니다. 특정 띠에는 그 사람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색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색을 매일 몸에 걸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구멍 뚫린 그릇처럼 새어나갑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 반팔 색깔 때문에 돈이 안 모이겠어. 그 설마가 매년 같은 2016년 7월 20일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납니다. 옷장 문을 엽니다. 손이 자동으로 검은색 반팔을 집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날씬해 보이니까 별 생각 없이 걸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 마트에 갔더니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나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니 어디서 이렇게 썼나 싶습니다. 통장 잔고는 분명히 열심히 벌었는데 늘 그 자리입니다. 이번 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2026년은 병원년입니다. 이 해가 원숭이띠에게 왜 특별히 중요한 해인지, 그리고 2026년 7월 20일이 특히 위험한 시기인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불편한 색을 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 색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기운이 몸에 붙는지, 색깔 외에 함께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집안에서 재물 기운이 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7월 20일 패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 당신의 재물이 들어오느냐, 계속 새어나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먼저 실수를 하십니다. 그럼 좋은 색만 입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 병오년이라는 해가 원숭이띠의 기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색깔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고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리부터 짚겠습니다. 이 해의 이름은 병년입니다. 병오년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라는 글자, 이것은 불입니다. 그것도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기운은 뜨거운 한낮의 태양 같은 불입니다. 이 말은 딸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의 기운도 불입니다. 병우년은 불 위에 또 불이 타오르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세상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열정이 강해집니다.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변화가 빠르고 상승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그 불을 맞으면 가진 것마저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띠는 이 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왕숭이 띠는 신근선진입니다. 긍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단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기운, 결단력 있고 실행력 강하고 영리한 기운. 그것이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입니다. 그런데 불과 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금을 녹입니다. 이것을 화극은 호거진이라고 합니다.
불이 금을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병원년의 강한 화기가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직접 압박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흔들립니다. 분명히 아껴 썼는데 월말이 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 모를 지출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이 화급금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시오. 지금이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운이 나쁜 해구나. 어쩔 수 없겠네. 아닙니다. 화급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이 금을 녹인다는 것은 형태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녹은 금은 다시 태어납니다. 더 날카롭게, 더 쓸모있는 형태로 말입니다. 대장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쇠붙이에 불을 댑니다. 녹아내립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형태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두드립니다. 형태를 잡습니다. 식힙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그런 해입니다. 도약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금기운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녹아내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은이 불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7월 20일이 특히 중요합니까?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유독 2026년 7월 20일을 말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20일은 화기가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불의 기운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임의병 5년이라는 불의 위에 2026년 7월 20일이라는 불의 계절이 겹칩니다. 불이 두 겹입니다. 아니, 세 겹입니다. 해의 기운, 계절의 기운, 날씨의 기운이 세 가지 화기가 동시에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압박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이 2016년 7월 20일입니다. 이 시기에 몸에 불을 더하는 색을 입는다면 이미 눌려있는 금 기운이 더욱 깊이 억눌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 기운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색을 입는다면이 강한 불을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새가 될 것인가? 단련되는 칼이 될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매일 아침 몸에 걸치는 색입니다. 2026년 7월 20일 두세 달이 원숭이띠의 하반기 채물은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기운은 쌓입니다. 7월 20일 내내 좋은 기운을 쌓은 사람과 2026년 7월 20일 내내 기운이 눌린 사람은 가을이 오면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어떤 색이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살립니까? 어떤 색이 그것을 무너뜨립니까? 다음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색이라고 알고 있는 색 중에 원숭이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색을 입고 있다면 열심히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색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색입니다. 왜 좋은 색부터 말하지 않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원숭이띠분들이 피해야 할 색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색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쁜 색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구멍 뚫린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붉은색, 빨강, 주황, 자주색, 와인색 계열입니다. 이 색들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잠깐 빨간색은 재물운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띠에게는 혹은 어떤 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색의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띠가 다르고 해가 다르면 같은 색도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붉은색은 화의 색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미 화기가 극도로 강한 해입니다.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은 지금이 화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붉은 반팔까지 입는다면 버티던 금기운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현실 장면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왠지 붉은색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걸칩니다. 그날 계약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어긋납니다. 분명히 잘 준비했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물론 옷 한 장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쌓입니다. 하루 이틀, 열흘 붉은 옷을 매일 입는다면 그 기운에 충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재물의 흐름을 틀어막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짙은 검은색과 탁한 회색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검은색이 왜요? 검은색은 무난하고 깔끔한데요. 맞습니다. 검은색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입니다. 물은 불을 급니다. 그러니 화기가 강한 해에 검은색을 입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물이 불을 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물은 금의 기운을 지나치게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설기세이와 세태라고 합니다. 기운을 흘려보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원숭이띠는 화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 기운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과 물에 녹아 사라지는 것, 둘 다 금 기운을 잃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움입니다. 검은색은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재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오고 돌고 모이는 것입니다. 검은색을 입으면 그 흐름이 막힙니다. 기운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이 방향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옷장에 검은색 반팔이 몇 장입니까? 2장, 3장, 혹시 그 이상입니까? 2026년 7월 20일마다 검은색 반팔을 주로 입어온 분들, 이번 2026년 7월 20일에 유독 지출이 많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색이 나옵니다. 형광색입니다. 형광노랑, 형광초록, 형광주황. 2026년 7월 20일이니까 화사하게 입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밝고 경쾌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형광색은 기운이 너무 산만합니다. 재물운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기운입니다. 한 곳으로 집중되는 기운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기운입니다. 형광색은 그 반대입니다. 눈길을 사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기운을 사방으로 흐트러뜨립니다. 이 색을 입고 있으면 돈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수입이 있어도 남는 것이 없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 원숭이띠가 반팔로 피해야 할 색은 첫째 붉은 계열 확인을 더한다. 둘째 짙은 검은색과 탁한 회색금 기운을 흘려보낸다. 셋째 형광 계열 재물 기운을 허트러뜨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오늘 그 색 입고 있는데, 아, 그 색 반팔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안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흰색이나 밝은 색을 입으면 되겠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색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좋은 색을 입는다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원숭이띠에게 진짜 금전운을 여는 색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살리는 색, 이번 2026년 7월 20일 반팔 입어야 할 색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색을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흰색입니다. 원숭이띠에게 가장 강력한 색입니다. 흰색은 금인의 색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과 같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외부의 활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몸에 붙도록 돕습니다. 흰 반팔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금 기운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불 앞에서 원숭이띠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신팔 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흰색은 금방 더러워지지 않나요? 흰색은 좀 밋밋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아이보리를 선택하십시오. 아이보리는 흰색보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금 기운을 강화하는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크림색, 오프화이트 계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고 깨끗한 흰색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금색과 머스터드 즉 따뜻한 노란색 계열입니다. 황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띠에게 이 색이 특히 좋은 이유는 단순히 상징 때문만이 아닙니다. 황금색과 머스터드는 토두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토, 즉 흙의 기운입니다. 불과 금 사이에서 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금기 기운으로 전달합니다. 화생투, 화선투, 투성건, 두산진 쉽게 말씀드리면 화기를 막으면서 동시에 금기운을 키워주는 색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이보다 이상적인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색은 피하십시오. 화려하게 빛나는 금색 계열의 옷, 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노란색은 오히려 기운이 과해집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은은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머스터드, 연한 황토색, 샌드베이지 계열이 이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한 하늘색과 민트색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지난 파트에서 검은색이 수색 기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늘색도 물의 색 아닌가요? 예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무겁고 깊은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반면 하늘색과 민트색은 가볍고 맑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 순환하는 물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살아 있습니다. 가볍고 맑은 물의 기운은 금 기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강한 화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것, 그것이 하늘색과 민트색이 하는 일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특히 잘 맞는 색입니다.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기운도 좋습니다. 실용적이면서 풍수적으로도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색을 말씀드렸습니다. 흰색과 아이보리, 머스터드와 황토색, 연한 하늘색과 민트색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색을 고르는 것만큼 어떻게 입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칩니다. 첫째, 상의에 집중하십시오. 반팔은 상의입니다. 상체의 색이 하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운은 상체를 중심으로 발산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심장이 있는 곳, 폐가 있는 곳, 머리와 가까운 곳, 그곳을 감싸는 색이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하의는 검은 바지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상의만큼은 반드시 좋은 색으로 입으십시오. 둘째, 단색이어야 합니다. 흰색 반팔인데 앞에 큰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는 것, 여러이 섞인 체크 패턴, 화려한 프린트가 가득한 옷은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색이 주는 기운은 그 색이 순수하게 펼쳐질 때 가장 강합니다. 깔끔한 단색이 기운을 정돈하고 재물이 모이는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셋째,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조건입니다. 얼룩진 흰 반팔 늘어나고 낡은 아이보리 티셔츠는 좋은 색이라도 기운이 흐립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옷에서 기운이 맑게 납니다. 맑은 기운이 있는 곳에 재물이 머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옷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흰 반팔이라도 괜찮습니다. 단색이고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면 충분합니다. 재물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운에 반응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색깔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좋은 색 반팔을 입고 나가면서 집안에서 재물 기운을 세게 만드는 곳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바뀌었는데 집이 재물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앞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뒷문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원숭이띠가 2016년 7월 20일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집안의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 침실, 부엌, 그리고 지갑입니다. 이내 곳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옷을 바꿨습니다. 흰 반팔을 꺼냈습니다. 머스터드 색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이 새고 있다면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재물은 흐릅니다.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머무는 공간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옷으로 몸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재물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 들어온 재물이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앞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뒷문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내 곳을 짓겠습니다. 현관, 침실, 부엌, 지갑입니다. 이내 곳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으시면서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듯 현관으로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뒤집혀 있습니까? 짝짝이로 흩어져 있습니까? 신발장 밖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까? 우산이 제멋대로 꽂혀 있습니까? 뭔가 애매한 물건들이 현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입이 막혀 있으면 음식이 들어올 수 없듯이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2016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잘 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화급금의 해에 금 기운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조차 현관에서 막힌다면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렬하십시오.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십시오.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현관 바닥을 막고 있는 것을 치우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기운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다음 날을 위한 기운이 이곳에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거운 색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운이 눌립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느낌,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뭔가 무거운 것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침실 커튼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짙은 보라색입니까? 짙은 빨간색입니까? 검은색 계열입니까? 이 색들이 침실을 채우고 있다면 매일 밤 그 무거운 기운 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원숭이띠에게 침실은 금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흰색 친구, 연한 베이지, 연한 하늘색 커튼 쪽으로 바꾸십시오.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베개 커버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매일 밤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 부엌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을 키우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가족이 먹고 건강해지는 곳, 생명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맑아야 재물도 자랍니다.
지금 부엌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대가 쌓여 있습니까? 이런 부엌에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재물 기운이 무너집니다. 밖에서 좋은 기운을 담아왔는데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기운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싱크대를 닦는 것, 쓰레기통 뚜껑을 닫는 것,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재물운의 토대를 만듭니다. 네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재물이 머무는 곳이고 돈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 집이 지저분하다면 재물이 머물고 싶겠습니까? 지금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겨진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잔뜩 들어 있습니까? 지폐가 구겨진 채로 아무렇게나 꽂혀 있습니까? 포인트 카드, 쿠폰, 영수증이 뒤섞여 있습니까? 이런 지갑 안에 돈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 살고 싶은 것처럼 재물도 깨끗하고 정돈된 지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십시오. 영수증을 꺼내 버리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따로 빼두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지폐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재물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받는 것은 더 많이 옵니다. 이내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침실, 부엌, 지갑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곳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곳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돈이란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작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재물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은 시험을 합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신발 하나를 가지런히 두는 사람, 지갑을 정돈하는 사람, 싱크대를 닦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재물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풍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 사람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재물의 토대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의 문제입니다. 원숭이띠가 2026년 7월 20일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모르면 옷도 바꾸고 집도 정리했는데 여전히 돈이 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바꿨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패턴을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충동 지출입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합니다. 판단이 빠릅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는 강점입니다. 그런데 재물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26년 화기가 강한 해에 원숭이띠의 빠른 결정력은 충동으로 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삽니다. 우울할 때도 삽니다. 기쁠 때도 삽니다. 어떤 감정 상태에서도 지갑이 열리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마트에 갔습니다. 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카트 안에는 1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세일하네. 이거 있으면 언젠가 쓰겠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씩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택배 알림이 옵니다. 내가 이걸 콧방귀 샀었나? 이것이 2026년 원숭이띠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매주 반복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쌓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큰 구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것을 단순히 낭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상 심리입니다. 힘든 것을 물건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운을 소비로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2026년 화기가 강한의 원숭이 띠느니 불안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 불안이 충동 지출로 연결됩니다.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3번 물으십시오. 첫째,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둘째, 지금 당장 사야 하는가? 셋째, 한 달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3가지 물음을 거친 뒤에도 답이 모두 예스라면 그것은 좋은 소비입니다. 사십시오. 그런데 이 3번의 물음만으로도 충동 지출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새는 돈입니다. 원숭이띠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뜻합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손이 큽니다. 이것은 원숭이띠의 진짜 강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 강점이 약점으로 바뀝니다. 주변 사람에게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밥값을 내는 것, 선물하는 것,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밥값을 내도 다음번에 상대방이 내는 일이 없습니다. 선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띠는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냥 낸 거야.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쌓입니다. 그 상처가 또 다른 충동 지출로 이어집니다. 보상 심리가 다시 작동하는 악순환입니다. 베푸는 것과 세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것은 재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억지로 또는 거절하지 못해서 나가는 돈은 재물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2026년 7월 20일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엔 내가 낼게. 대신 다음번엔 나눠서 내자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재물 기운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재물을 막는 패턴입니다. 원숭이띠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생각이 빠릅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실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내일 해야지. 이거 정리해야 하는데 주말에 해야지. 이 결정은 좀 더 생각해봐야지. 내일이 옵니다. 주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물에서 미루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흘러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거기서 멈춥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기운이 그곳에 묵니다. 2026년은 결단의 해입니다. 빠른 화기의 해입니다. 이 해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운이 붙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미뤄둔 전화 한 통, 정리하지 못한 서랍 한 칸, 결정하지 못한 작은 선택 하나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실행 하나가 막혀있던 기운을 뚫습니다. 그 흐름이 재물을 움직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가 2026년 7월 20일에 멈춰야 할 3가지는 충동 지출 전에 3번 물으십시오. 인간 관계에서 세는 돈 베푸는 것과 세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미루는 습관. 오늘 작은 것 하나를 실행하십시오니다. 이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알겠는데 막상 바꾸려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며 그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먼저 서야 행동이 따라옵니다. 색깔도 풍수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숭이띠가 2026년 7월 20일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색깔보다 풍수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색깔, 풍수, 행동, 패턴.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아래에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재물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흐릅니다. 막으면 썩고 열면 흐르고 키우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버는 것, 아끼면 모이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재물을 다르게 봅니다. 재물은 받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흘러 들어옵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담겨도 새어나갑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원숭이띠는 그릇을 닦아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마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불평을 몇 번 하십니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불평도 포함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 나만 힘든 것 같아. 돈이 안 모여. 이래도 남는 게 없어.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릿속을 지나갑니까? 말은 기운입니다. 소리로 내뱉든 마음속으로 되뇌든 그 기운은 몸 주변에 쌓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그 사람을 둘러쌉니다. 재물은 그 기운을 피합니다. 밝고 따뜻한 곳으로 흐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머물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쌓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저도 그 물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힘들겠다. 돈도 없고 뭐가 잘 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상황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알아봅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인상을 줍니까? 마음의 방향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재물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통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단단해집니다. 구멍이 막힙니다. 뒤집혀 있던 그릇이 바로 섭니다. 그릇 안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빠릅니다. 재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원숭이띠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해법을 찾아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 그것이 원숭이띠의 본래 기운입니다. 2026년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힘든 해가 바로 당신의 강점이 빛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화극금의 해, 금이 녹아서 단단한 칼이 되듯이 이 해를 잘 통과한 원숭이띠는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기운을 믿으십시오. 색깔 하나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 지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 것, 충동지출 앞에서 3번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들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삶을 바꾸겠다. 그 의지가 재물을 부릅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 아침에 일어나 신반팔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오늘 재물이 들어온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주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갑니다. 생각이 가는 방향으로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방향으로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입는 순간 마음의 스위치도 함께 켜십시오. 그 스위치 하나가 이번 2026년 7월 20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색깔, 풍수, 행동, 마음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오면 원숭이띠의 운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장 해야 할 것,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풍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류로 나뉩니다. 돌아가서 바로 실천한 분들, 돌아가서 잊어버린 분들. 1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안에 전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옷장을 여십시오. 붉은 계열 반팔을 꺼내십시오. 짙은 검은색 반팔을 꺼내십시오. 형광 계열 반팔을 꺼내십시오. 이것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치워두십시오.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 동안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흰색, 아이보리, 머스터드, 연한 하늘색 반팔이 있다면 그것을 앞으로 꺼내 두십시오. 없다면 이번 주 안에 하나 준비하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색이고 깨끗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입니다. 현관으로 가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렬하십시오. 뒤집힌 것은 바로 세우십시오. 짝짝이로 흩어진 것은 맞춰 놓으십시오.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택배 박스, 우산, 애매하게 놓인 가방 등 현관이 트여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 재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지갑을 꺼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꺼내십시오. 영수증을 꺼내 버리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따로 빼두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지갑이 정돈되면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이 3가지입니다. 옷장, 현관, 지갑.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딱 이 3가지만 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2026년 7월 20일 원숭이띠의 재물 기운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루틴입니다.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색 반팔을 입습니다. 입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는 기운이 됩니다.
외출하기 전에 지갑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영수증이 생겼으면 꺼내 버리십시오. 지폐가 흐트러졌으면 다시 정리하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어온 기운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마디, 외출 전에 30초, 저녁에 신발 정리,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동안 매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을이 오면 다릅니다. 가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가을. 이 계절이 원숭이띠에게 중요합니다. 가을이 오면 경금진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경금, 이것은 원숭이띠의 기운과 같은 방향입니다. 금이 금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기운이 서로를 강화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잘 버텨낸 원숭이띠에게 가을은 어떻게 옵니까?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재물의 흐름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2026년 7월 21일 그냥 보낸 원숭이띠에게 가을은 어떻게 옵니까? 경금에 좋은 기운이 와도 기운이 탁해져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흐름이 풀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가을인데 전혀 다른 가을을 맞이합니다. 2026년 7월 20일이 분기점입니다. 지금이 순간이 분기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느니 순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자연의 기운과 인간 삶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해온 지혜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꾸는 사람이 바뀝니다. 같은 색을 입고 같은 집에서 같은 습관으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미신입니다. 반팔 한 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 신발 정리 오늘 저녁에 하십시오. 지갑 정리 지금 당장 하십시오. 원숭이띠 여러분, 이번 2026년 7월 21일 잘 통과하십시오. 불이 강한 해입니다. 그러나 불은 금을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2026년 7월 20일이 지나면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원숭이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2026년 7월 20일 함께 기운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띠와 뱀띠를 다루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의 이 두 띠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색깔과 풍수가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실천하십시오.